1536년 5월의 어느 날, 기후가 변덕스럽기로 소문난 영국 런던의 날씨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런던 탑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수척하게 여인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 가늘지만 의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당한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며 왕께서는 성군이니 그에게 충성을 다해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며 그녀의 앞에 놓인 처형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형 집행이는 집더미 밑에 칼을 감추어 놓았는데 일부러 여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손을 내밀며 칼을 건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집행이는 칼을 들어 그녀의 목을 내리쳐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직전까지 잉글랜드의 왕비였지만 이제는 혼인 무효가 되어 사형수가 된 여인은 앤 불린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헨리 8세라는 왕은 영국 역사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왕입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거의 엽기에 가까운 호색한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가 생전 갈아치운 왕비만 6명에 달했고 그중 2명은 처형당했습니다. 제대로 수명을 다한 왕비는 첫 번째와 마지막 왕비뿐입니다. 6명의 왕비 이외에도 그는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기묘하게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태어났어도 일찍 죽거나 아니면 정비소생이 아니라서 왕위계 승과는 거리가 먼 사생아였습니다. 이런 그의 방탕한 행동은 물론 그가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것도 있었지만 소생이 많지 않은 튜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앤 불린은 그의 이런 행각에 희생된 대표적인 여성이죠. 앤 불린이 태어난 불린 가문은 원래 상인 집안이었으나 점차 가세가 강해졌고 그녀의 부친에 이르러서는 고위 귀족과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세가 성장했습니다. 노퍽 지방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성장했는데 이미 7세에 5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총명하며 미인이고 지방까지 좋으면 그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궁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상식이었죠. 앤 불린도 15세에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궁정에 들어가 헨리 8세의 첫 왕비였던 아라곤의 카탈리나의 시녀가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영국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궁정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던 결과는 그렇게 됐죠. 여기서 시녀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인식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녀라는 신분은 동양에서는 천한 것이지만 서양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왕비나 왕의 시녀는 귀족이나 혹은 그 이상인 가문의 출신이 아니면 될 수 없었죠. 물론 궁전에서 일하는 모든 시녀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왕이나 왕비 혹은 왕세자 같은 지존을 곁에서 모시는 시녀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죠. 동양에서처럼 왕의 시녀였다가 승은을 입어 하루아침에 신분이 격상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죠. 앤 불린이 영국 왕비의 시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가문이 상당한 가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왕비 카탈리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자 문제가 벌어집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카탈리나가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자 헨리는 다른 여자를 찾아 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란한 여성관계와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띈 것이 왕비의 시녀로서 똑똑하고 재기 넘치며 아름다운 앤 불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앤과 헨리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유럽 문화권에서는 남녀 불문 군주는 기본적으로 왕가 출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밑에 귀족들도 신분에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자신과 후손의 신분이 격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슷하거나 지위가 좀 높은 가문과의 결혼을 원했죠. 앤 불린의 가문처럼 잉글랜드의 젠트리는 다른 유럽 국가의 귀족과 비슷한 사회적 입지를 차지한 지위이긴 해도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왕이 신하인 귀족 가문의 여식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잉글랜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귀천상혼에 많이 관대한 편이라 가능했던 일이긴 하지만 당대 기준으로 극적인 신분 상승의 예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극적인 신분 상승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천신만고 끝에 결혼에 이르기는 했지만 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게 되자
헨리의 여성 편력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미혼 시절에 똑똑하고 재기발랄했던 앤의 장점은 이제 눈치 빠르고 질투가 강한 것으로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앤은 앞에 카탈리나처럼 남편의 바람을 눈감아줄 만큼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신경질적이 되고 자주 다투게 되며 카탈리나가 낳은 딸인 메리에 대해 그 화풀이를 하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죠. 이 메리는 나중에 헨리 8세 이후 에드워드 6세를 거쳐 영국의 왕이 됩니다. 결국 결혼 후 4년이 지나서 헨리는 마침내 혼인 무효를 선언하게 되고 폐위된 왕비에게 불륜과 근친상간이라는 지독한 누명을 씌워서 런던탑에 유폐시키게 됩니다. 앞선 왕비였던 카탈리나처럼 아라곤과 카스틸리아 왕가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뒷배가 없었던 앤 불리는 그야말로 처리의 대상이 되게 되죠. 참수형이 결정되고 위의 이야기처럼 5월의 어느 맑은 날 사형은 집행됩니다. 국왕으로서의 헨리 8세는 성군까지는 아니지만 명군 정도는 되는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국 해군을 강력하게 만드는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이후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영국 해군을 말이죠. 수장령으로 영국 내 교회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왕실 재정을 튼튼하게 했고 스코틀랜드를 제압하여 향후 양국 통합의 기틀을 다집니다. 아일랜드를 병합했고 수많은 귀족들을 제압하여 왕권 강화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는 애인으로나 남편으로서나 완전히 제로였죠. 앤 불린이 죽고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는 한때 왕위 계승권도 잃고 궁에서도 쫓겨나 살아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딸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모후에 영원히 돌보았는지 이후 숱한 난관을 거쳐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영국 역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명군이며 대영 제국의 기틀을 놓았던 군주인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앤 불린과 삶의 과정이 많이 겹쳐져 보이는 조선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희빈입니다. 둘 다 신분으로 따지면 그다지 높지 않으나 부유한 가문 출신입니다. 시녀로서 궁중에 들어갑니다. 똑똑하고 미인이며 재능이 있습니다. 정비를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왕비로서 재위 기간이 짧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왕이 됩니다. 시간으로는 150년 정도라는 차이가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의 공통된 삶이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리다가 쓰러지는 통속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무상하게 느껴집니다.